안녕하세요. 뒤에 또 우리 함께 동행하신 분 중에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예. 우수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수군이요? 네, 그렇습니다. 전라자수형, 전라우수형 이런 말 들었는데. 이수군이 아니라 우수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영이 있어. 예, 저 뒤에 파란색 옷 입은 분은 우리 또 송영길 지지자입니다. 배경이 좋습니다. 예. 자, 말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학부를 마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 국부 학생으로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수료하고 또 미국 미네스타 로스쿨에서 또 석사를 마치고 박사 학위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화동사대라는 곳에서 취득했습니다. 이후 중국 동화대학이라는 곳에서 약 14년 동안 외국인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20몇 년 만에 귀국한, 그래서 아직도 어리버리 한국을 잘 몰라서 헤매고 있는 초짜 우수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한국을 잘 모르실 때 또 용감하다고. 지금 한국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에서 봤을 때도 그럴 것 같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를 약소국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 외교를 얘기할 때 아직도 샌드위치 외교라든가 새우등 외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비리비리한 약소국이 아니거든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중견 강국입니다. 즉 돌고래 외교 정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완 지투처럼 거대한 대형 고래는 아니지만 돌고래의 규모를 갖췄어요. 그리고 민첩하고 스마트합니다. 돌고래는 고래와의 윈윈 상생을 주도하면서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지완 지투라든가 다양한 국가들을 과거처럼 물어보거나 와 저런 대국은 우리를 상대도 안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옛날 사고에서 벗어나가지고 중견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고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한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하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명실상부 글로벌한 지도자 자격을 갖고 있는 분 과연 어떤 분이 있을까요? 독보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10여 년서부터 해외에서 송영길 대표님이 미국을 가거나 중국을 가거나 일본을 갈 때 저도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송 대표님이 그쪽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교류하는 걸 봐왔고,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씩 서포트 해드리는 과정 속에서 이들 국가들이 송 대표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또 우리나라에서 송 대표님 같은 분이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더 글로벌한 대한민국으로서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이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하게 돼서 지금 송 대표님을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방청객이 리액션이 너무 없습니다. 정말. 정말 실망인데, 우리 송영길 지지자분들은 그 열정이 끝을 모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송영길 장군이라고 좀 불리긴 하지만 저번에 국정과제 1호 질문 속에서 태풍 한번 쳤는데 5대 과제 중에 하나가 뭐죠? 글로벌 산업 경쟁력 잘하는 외교 강국이라 했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송영길 우리 후보가 갖고 있는 진짜 강점 뭐예요? 저는 이제 글로벌한 외교 국제관계 측면에서만 주로 네,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상당히 성실합니다. 네네. 계속해서 의원 활동을 하면서 방송통신대학교 일본어학과를 스스로 졸업하셨고 또 중국어학과를 졸업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못하지만 일본어 직접 하는 걸 내가 들어봤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도 알고 중국어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영어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끊임없이 다양한 상대국들을 만나서 교류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정말 글로벌한 선진국가, 첨단 국가로 계속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외국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스킨십이라 해야 되나요? 실제 미국이나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 관계 속에서 애교 라인이 굉장히 튼튼하다, 단단하다 말 들었거든요. 그런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송 대표님이 러시아를 가실 때, 그리고 일본을 가실 때, 중국을 가실 때 한두 번씩은 제가 어떻게 함께 이렇게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산 증인이시네. 네. 직접 그들 국가의 최고 지도자급, 고위 지도자급들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농담도 하시면서 분위기를 좌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외국인들하고 만나는 걸 그렇게까지 일본 사람들은 뭐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잘 하지 못하는데 만나고 나면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죠. 와, 한국에 저런 지도자가 있었다니 우리 일본 국회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우리들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일본어밖에 못하는데 저 사람은 뭐라고. 한국인이면서 외국에도 저런 거 잘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자기들 일본 국회의원들보다 일본의 원자력 상황이라든가 다양한 산업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가 이대로 되면 일본이 한국한테 계속해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 대표님 같은 경우 정말 걸출합니다. 국제적인 감각, 국제적인 능력. 그건 그분이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 생존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되고 또 그분을 뒤따라서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감각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혹은 뭐 산업의 여건들을 계속해서 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후보님 그 촬영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저도 외국어를 배워야겠다. 와 이거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역대 최악의 빌런이 윤석열이잖아요. 애교 정상들하고 대화하다가 중간에 통역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 아까운 시간 같거든요. 맞아요. 바로바로 증문즉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놀라운 힘이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통역들한테 이렇게 슬쩍 여쭤보거든요. 네네. 통역이 또 항상 올바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뉘앙스도 다를 수 있고. 예, 그걸 갖다가 통역 같은 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되죠.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믿음직스러운 분이시죠. 제가 이제 의원님이 또 강점 중에 하나 저는 문화적 감각이고 문화적인 학습 능력인데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BTS 정국이라 했거든요. 네. 또 정국이 말했나? BTS 노래였나 모르겠는데 독일어 노래가 진짜 완전 대박 났다고. 네. 그러니까 저번에 일본 총리였나? 한국에 왔을 때도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그런 또 관심사가 커가지고 그런 마사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 꼭 그 딱딱한 비즈니스 언어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그 문화적 감각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잘 하시고 진짜요? 역대 네. 대통령 중에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을 한 20-30년 하셨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는가. 물론 그 도지사를 하시면서 많은 외국인 그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익숙하게 됐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잘 하시는데 송 대표님은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일찍부터 더 많이 외국을 다니시고 다양한 국가의 지도자들과 교류를 하고 외국어도 그만큼 더 많이 구사하고 그만큼 또 학습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국제적인 감각, 국제적인 교류, 글로벌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성숙한 발전을 이재명 대통령을 이어서 계속해서 잘 해나갈 수 있는 분은 독보적인 분은 송영길 대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와 진짜 완전 송영길 팬클럽에 혹시 팬클럽 준비위원 하실래요? 저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저는 20년, 17년 동안 봐왔습니다. 송 대표님이 인천시장 하시기 전에 저도 인천 사람이니까 인천의 국회의원으로서 알고 또 한두 번 뵀었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잘 몰랐고 근데 인천시장 하시면서 저를 그 인천시의 중국 관련 자문관으로 만드셨거든요. 와 위촉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모시면서 보면은 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고 현장을 위주로 하시니까요. 저도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런 분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이제 또 눈치가 빠르시 이제 드디어 됐다. 오늘도 파란색 입고 오시고 진짜 저는 팬클럽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팬클럽 회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역대 최고의 똑똑한 팬클럽. 그래서 실제로 농담 아니라 우리 의원님 모시고 빠르면 너무 바쁘실 것 같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적어 대상은 일타 강사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국제 정세라든지 사람들이 정말 모르거든요. 경제 부분이나 외교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4년째입니까 5년째입니까 끝날 듯 하면서도 혹시 전쟁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전문 분야 아니면 패스하고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미국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미국과 이란 전쟁도 미국이 일으켰지만 해결은 미국이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야. 미국은 지금 더 점점 국내적인 측면에서 수렁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실컷 절컨 상황을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휴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한반도의 한처럼 휴전 상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종전을 하거나 혹은 미국과 이란 전쟁 같은 경우도 저는 믿을 만한 믿지 않더라도 국력이 그만큼 뒷받쳐주는 중국이 나서서 이제는 휴전을 하거나 종전하는데 중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그냥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나서서 뭐 이란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국제사에서 점점 더 중국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중국이 더 그 나서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그런 시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국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요, 중요하면 중요한 것일수록 잘못된 것 혹은 가짜 근거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송영길 대표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송영길이 아니라 강영길이라고 하고 뭐 60대 초반의 남자인데 뭐 70대 후반의 뭐 어르신 무슨 전남 사람이 아니라 뭐 강원도 사람 이런 식으로 알고 송영길이라는 사람을 강영길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못 알고 그 강영길이라는 사람하고 교류하려고 하면 얼마나 제대로 된 교류가 되겠습니까? 맞죠. 예. 우리가 중국을 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중국 하면은 아직도 시진핑 독재, 공산당 독재, 무슨 사회주의 국가 형편없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중국은 정말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시각으로 중국을 고정불변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중국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고 외교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백전백퇴밖에 될 게 없거든요. 백퇴. 지금 저 혼내시는 거 아니죠? 그 뭐냐, 진짜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이게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중국 모르고 생각보다 일본 모르고 맞습니다. 생각보다 러시아 모르고 맞습니다. 미국 몰라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나라인 북한도 몰라요. 스테레오타입 지금 말씀드린 미국 하면 천조국 우리가 도와준 나라이기 때문에 와 우러러봐야 되고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일본 하면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외교가 비롯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 맛보기로 영상 찍고요. 지금 멀미 나와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옆에 또 한필이면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어떤 A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름과 역할 뭐라 하죠? 소개를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예, 저는 그 수군 우수군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인천 사람이고 그 손흥민 대표님의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네. 그 박선원 의원님이 1기 소장이었고 제가 2기 소장이었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또 일기 소장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뒤를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 또 인연이 있었구나. 예. 제가 박선원 의원님 인터뷰할 때 그분의 전공 분야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안보와 통일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야, 진짜 우리 짱짱합니다. 저 뒤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방청객 한 분이지.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요. 아쉬워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자, 아무튼 고맙습니다. 와, 역시 우리는 진짜 송영길 의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애드립이 아니라 컨텐츠나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이 내용 없는 정책내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컨텐츠 비전이 있는 송영길 사람들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이고. 사요나라. 저도 아니 원래 안 나오게 했는데 지금도 방금까지 영상 나올 수 있어요. 얼굴 안 나와요. 목소리 나왔습니다. 뭐가죠? 뒤지겠네.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전라도를 돌고 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저도 이렇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번 혹시 말 나온 김에 소개를 드리면 지금 네이버 카페 송영길 캠퍼스, 한마디로 송캠으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송영길 캠퍼스뿐만 아니라 송영길 캠페인. 그래서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여의도나 꼭 입각을 하시면 좀 고립된단 말이 좀 조심해야 될 편이긴 하지만 국민들과 대중들과 좀 멀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국민들과 함께하는 송영길의 포지셔닝이 필요하지 않냐. 맞아요. 갑자기 궁금한 게 이번에 입각설이 돌고 있던데 외교부 장관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 외교부 장관은 글쎄 송 대표님한테는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외교부 장관은 힘이 약합니다. 현실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외교부 부총리 우리 같은 나라는 중견 오. 장군을 성장하려면 외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 뒤에 딴짓하고 있는 저 방청객 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방송 안 끝났습니다. 3분만 더 기다려. 3분만. 안 나와 우리. 선거의 실패는 예. 그러니까 내치의 실패는 그 다음 선거의 패배로 끝나지만 외교를 잘못하면 그 국가의 흥망성쇠가 직결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특히 우리처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인재밖에 없어요. 외교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외교를 가지고 우리 구분을 걸면서 승부를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냥 외교부 장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외교부 장관은 약간 심부름꾼 같은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외교 총리를 만드는가 아니면 여기 오. 총리를 격상시켜갖고 저 정도 된 준비된 직원이라면 대통령이 과감하게 우리 외교 대통령으로 하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펼쳐나가게끔 하면 제가 십몇 년 동안 봐온 송영길 우리 기사님 얼굴 안 나와요. 일단 이쪽 오세요. 좀 더 오세요. 예. 송영길 대표님의 그 국제적인 감각이라든가 보면요 예. 상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세요. 아. 상당히 실사구시적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나타나면 저는 송영길 대표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그 서포트할 겁니다. 그만큼 합리적이고 실사적이시면서 무리하지 않으시거든요. 균형 딱 잡혀 있으시면서. 지금 수근수근 우수근님께서 아무튼 통일과 외교와 또 국제 경제 이런 모든 컨트롤 타워를 할 역할의 어떤 그 총리 예.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법 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죠? 개정이. 그거는 뭐 대통령도 예. 뭐 어떻게 대통령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이전에도 우리가 또. 외교 부총리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 그래도 있었군요. 나중에는 예,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뒤에 또 우리 파란색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름 못 밝히시는구나. 아, 우리 다 떳떳하게 살고 있는 분들인데. 이름 감추실랍니까? 저 김사나입니다. 네, 반갑고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역시 송 후보님 옆에는 안 들려요. 크게 해주세요. 소리 질러. 후보님처럼 뛰어난 인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인재 풀로 아마 앞으로도 큰 역할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사실 저는 진짜 우리 송영길 의원님 영광스럽게 가까이 모실 기회를 좀 촬영으로 찍고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진면목을 발견했고 이제는 송영길 어떤 장군의 차례다. 천하의 인재들을 영입해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민주당이 실망하고 등 돌리고 아쉬워하는 2030 세대 중에서도 맞아요. 보석과 보배 같은 애들 정말 많거든요, 청년들이. 맞아요. 그리고 등 돌린 40, 50대 중에서도 이제 경험도 많잖아요. 정말 적급 인재 영입 정말 해야 되는데 그 1호가 아니죠. 이미 함께 했었던 분이긴 한데 우리도 팬클럽 준비위원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데 아이고. 예, 팬클럽 준비위원장도 후보로 오르겠습니다. 우리 만만치 않습니다, 팬클럽. 아이고. 자, 이제 카메라를 끝났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전라도 보세요. 전라도. 방금 바람 소리 들었죠? 전라도의 이 아름다운 평야. 오늘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예, 가문 땅에 비가 내리고 우리 송영길 의원도 그런 역할 하시는 그런 후보 차기 리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